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임성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선 후보 두 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전북도지사 후보로 적합할지 유권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꼼꼼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들을 좌석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춘진입니다. 송하진 후보입니다. 송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역 현안을 다룬 공통질문과 각 후보자의 공약을 바탕으로 한 개별 질문 그리고 집중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집중토론은 정책토론과 자유토론으로 나누어 모두 3차례 진행됩니다.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이고 집중토론은 질문과 답변 모두 각각 1분 이내로 해주셔야 원활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책토론에서는 상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만 할 수 있으며 자유토론에서는 자유로운 주제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제한 시간은 후보자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고지됩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북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 토론회입니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김춘진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춘진 후보 인사 올립니다. 먼저 제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원의 국립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당과 복지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환영을 표합니다. 지금 전북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성장률 꼴찌, 1인당 지역 총소득 꼴찌, 청년 고용률 꼴찌,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최하위 수준, 우리 도민들의 행복 지수인 건강수명 최하위, 전북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또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 있어서 전주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랑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 김춘진은 힘 있는 도지사가 되어서 반드시 전북을 잘 사는 전북으로 만들겠습니다. 1위의 득표율에 추진력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듯이 도민 여러분께서 내일 모레 이틀간 휴대전화 경선 투표에서 전북을 바꿔주십시오. 저 김춘진과 함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송하진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저는 전북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전북을 바꾸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탄소산업 등 전주시장 시절에
성취 경험은 소신을 갖고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백제문화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북 연구개발 특구 지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그리고 새만금 세계 잼버리 유치 등을 이뤄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북 먹거리 운동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북 발전에 오랜만에 쾌속풍이 불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관리와 탄소복합재 산업 기반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GM 군산공장 사태, 서남대 폐교 같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전북을 더 건강한 체질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무한한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상대 토론자에 대해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통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경제 회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 수순을 밟으면서 이른바 전북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각 후보가 생각하는 전북경제 회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며칠 전에 GM 사태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발표됐고 도에서도 근로자나 협력업체 또 군산 전북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조선소, GM 등의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노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재빠르게 고용위기, 산업위기, 특별 대응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정부는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 구축 3천억 원,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1,130억 원, 그리고 농건설기의 거점 클러스터 1,000억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전북은 새로운 경제 체질로 고도화되는 단계로 갈 수 있게 돼서 체질을 강화하는 그런 경제 회생 방안이 우리에게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김춘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15년에 이미 조업률이 GM대우 조업률이 30%로 떨어졌습니다. 예견된 일입니다.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경험을 가진 힘 있는 도지사가 당선이 돼서 저는 반드시 군산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산 GM대우 문제는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새만금과 아우러지게 해서 실증 단지를 만들어서 오픈 영위로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몰려들게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거기는 특별하게 미래에 대한 ICT 산업 등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러한 산업을 유치해서 반드시 군산을 희생시키겠습니다. 네.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공통질문 두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신문방송 여론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3명은 전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들었습니다. 전북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입니다. 김춘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통계입니다마는 우리
전북은 그동안에 고용률도 민선 6기 들어서 떨어졌고 그리고 실업률은 높아졌습니다. 청년 고용률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떠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ICT 사업이라든가 첨단 산업을 창업할 수 있게끔 청년 산업단지 만들고 그리고 연구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유통을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일자리야말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대기업의 제조업, 국제적인 큰 기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네. 다음 송화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그동안 청년 조례 제정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산학관 커플링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청년들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쪽에 예를 들면 창농 사업이라든지 귀농 귀촌을 한다든지 문화예술 쪽에 종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기능에 따라서 청년 수당을 도입하는 이른바 청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약 1,0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월 50만 원 정도 6개월 이상 지급을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업이 되겠죠. 또 이 밖에도 현대 시대에 맞게 여행, 관광, 게임, 콘텐츠 등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여기에 상용차, 특장차, 전기, 자동차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업들을 과감하게 유치해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도 자체 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본 토론회에 앞서 두 후보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5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자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자신의 주요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선이 되면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의 제시는 가급적이면 매니페스토 5대 원칙인 이유, 목표, 방법, 재원, 소요 기간에 맞춰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송화진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라북도는 농생명 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약 2,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23년까지 조성한 걸로 앞으로 진흥형 농기계 단지라든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물류센터 등등 우리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농생명 산업이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전북 대성구약 1호로도 선택이 됐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구체적인 아이템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고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과 전진기지도 약 3천억 원에 들여서 앞으로 2023년까지 5년 동안 약 상용차 생산 2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도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스카우트 연맹, 여가부 등과 함께 약 4천억 원의 현지 부지 조성 등 또는 SOC까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등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도 조성해 나가면서 3년 동안 45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춘진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허구적인 지키지 못할 공약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매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했지만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만들 때 저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중앙당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도 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공약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공약한 10대 공약,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14개 시군과 함께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부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수석, 그리고 당대표, 국회의장, 많은 분들과 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바로 이러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라북도가 민선 6기 내내 6조 원 시대에 머물렀습니다. 국가 예산 27.7% 늘었는데 전라북도 예산 7.45% 늘었습니다. 4분의 1 수준입니다. 반드시 8조 원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해야 됩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입니다. 바로 청년 일자리 창업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각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먼저 김춘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 친화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후보께서는 좋은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안심 노후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육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여성 육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아이를 맡기고 일을 볼 수 있는, 즉 아이를 필요할 때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아이 기르기에 좋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육아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성의 문제는 전라북도가 여성 부지사가 탄생된 적이 없습니다. 여성 부지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정책 사업단을 만들어서 경력 단절 여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결책을 네.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송화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후보께서는 전북의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북을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농촌 지역의 고령화된 소규모 농가는 어떻게 상생 발전시킬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는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그리고 김제의 ICT 농기계, 정읍의 미생물, 그리고 새만금의 스마트팜, 그리고 김제의 민간 육종 단지 등 아주 탁월한 농생명 기반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능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농생명의 수도가 된다 하는 확실한 선두적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그 농촌 소농이나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마을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같은 작은 주체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을별로 특산을 장려하는 1000개의 생생마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당 캠프라든지 작은 마을 축제 등 저 시골 작은 마을까지도 경제가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 마을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은 첫 번째 집중 토론 순서로 후보자 간 정책 토론 시간입니다. 서로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열띤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론 방식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총 4번의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 집중 토론은 정책 토론으로 정책에 대한 내용만 질문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송화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 후보님께 먼저 가볍게 고향 부안에 대한 사항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부안에는 지포 김구 선생이라든지 반계 유형원 선생, 간제 전우 선생과 같이 아주 정신사적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고장입니다. 지금 전남과 광주는 호남학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고장을 빛내기 위한 정통성을 찾아내고 훌륭한 인물들을 찾아서 선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포 김구 선생은 부안의 도동서원이 영주 소수서원보다도 8년이 앞서 있고 특히 고려 때 안양 선생보다도 더 먼저 우리나라에 학문을 도입했던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선양해서 앞으로 부안을 빛낼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를 빛낼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부안은 자랑스러운 역사 유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계 유영원 선생이라든가 간제 선생, 말씀한 대로 김구 선생,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이 자랑스러운 김구 선생님은 우리 부안 김씨가 부안에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제 모실 때 매번 갔습니다. 바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런데 불행히도 반계 유영원 선생의 사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흔적이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복원을 시켜놨지만 내용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물을 어떻게 하면 채워놓을 것인가. 제가 과거에 있던 그 반계 사당이라든가 이런 유영원 선생 계시던 걸 전부 다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서 부안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 관광 벨트를 만들어서 연계 관광을 시키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후보께서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꼴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자립도는 중앙에서 돈을 많이 가져올수록 수치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9개 시도 중에 4번째로 국가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 자립도가 꼴찌가 과연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재정 분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대 지방을 8대2에서 7대3으로 또는 6대4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현 정부의 노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 재정을 규모를 크게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 돈이 와야 됩니다. 과연 우리 도에 유리한 소득세라든지 소비세, 교부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이제 재정 자립도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느냐 그 차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북의 기업들이 찾는 지역에서 떠나는 지역으로 돼서 우리 지역의 자체 세원이 거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낮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정 자립도가 이웃 전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재정 자립도 취하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 자립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세원을 지역으로 넘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비세 신설이라든가 또 세원을 어느 정도 지방으로 넘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안 제출도 한 바 있고 반드시 우리 지역에 분권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는 전혀 동떨어진 답을 하시고 계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는 안전보호 융복합 산업이 중앙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최근 AI라든지 구제역, 재해, 재난 등이 엄청나게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호 융복합 산업은 현대적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약 10조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전라북도가 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성공해서 3년간의 노력 끝에 최근에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사실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 안전보와 융복합 제품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을 해야 옳게 되며 진정한 육성 방안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안전보호 융복합 사업 육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금 익산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서 추진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잘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할 때도 예를 들면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사업도 지금 완전히 미꾸라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도가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국가가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가는 합의를 거쳐서 가장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데서 주관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전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보님께서는 동북권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동북권 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북권의 균형 발전을 넘어서 특화 발전 쪽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부터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재정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부여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권의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이 특별회계가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좀 더 특화 자원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북권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후보님이 가진 특별한 동북권 개발에 대한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동북권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권이 낙후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동북권을 어떻게 하면은 동북권을 특화시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남원에서 추진하는 전기차 사업, 그리고 진안의 지도권 사업, 그리고 농업치유원이라든가 또 우리 가야문화권에 대한 이 역사적인 문화유적을 발굴하는 사업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동북권에 각 시군마다 특색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써도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정치인 출신 김춘진이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동북권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춘진 후보 순서입니다.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 6기에 대해서 출마 선언문에서 정책을 진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의 공약을 보면은 1, 2, 3 공약이 있는데 관광객 1억 명 그리고 소득 2배 우리 소득 2배인데 우리 월급이 2배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1억 명인데 한옥마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관광객이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또 인구 300만인데 과연 인구 300만은 우리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 공약이 임기 내에 지켜지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임기 내에 어디에도 기자회견 때 말한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사님도 못 하시죠. 지사님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모든 정치인은
도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봅니다. 저도 또한 123 정책이라는 비전을 도민에게 제시했습니다. 관광객 1억 명, 소득 2배, 인구 300만. 그리고 기자회견 당시에 분명히 인구를 2030년까지 달성 목표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전북일보 보도에 보면 확실하게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연도를.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책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관광객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소득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구도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새만금이라든지 혁신도시가 크게 발전한다면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선거 공보물입니다. 바로 기자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공보물에 연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 도민들을 저는 속였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에 이 삼락 농정이 있는데 삼락 농정이 우리 농민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첫째, 농민들이 빚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떠나는 농촌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 농민들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농이 소득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즐거울 낙제가 아니라 농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삼락 농적이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삼락은 즐거울 낙자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이 다 즐거워야 된다. 이 또한 끝없이 저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현재 거시적 경제 지표상으로는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는 하위권에 머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농가 소득은 19.5%가 3년 동안 증가해왔고 농업 소득 또한 40% 넘는 수준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재작년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라북도의 삼락 농정으로 농정 1등으로 선발되기도 해서 많은 자치단체에게 삼락 농정이 모델이 되고 있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는 농민들, 어민들, 또 임업인들, 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농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질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기로 우리 송 지사님 때에 23%가 미세먼지 증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미국 대학에 연구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보면은 우리 도민 1인당 반년 이상씩의 수명이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기로 우리 전북이 꼴찌입니다. 저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과연 어떤 정책을 폈는지 또 아울러서 이러한 결과 등등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 수명이 17개 시도 중에서 최꼴찌권입니다. 16등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도민의 행복입니다.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저도 김 의원이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미세먼지 평균 수치가 과거에 수치가 파악을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51 마이크로그램에서 48로 3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수치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수치가 오르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전 국민이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니까 공장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이라든가 발전소, 자동차 또 민간 가정 생활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저는 전기차 216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또 경유차 계속 교체해 나가고, 또 사업장 먼지를 줄이는 쪽으로 간다든지 모든 노력을 총력을 다 함께 기울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심상정 의원이 받은 자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지도를 봐도 전라북도가 이렇게 제일로 나쁩니다. 전북이 나쁜 것은 자, 우리- 사실이라는 점도 함께 인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면은 공약 이행하는 것이 아주 소중하죠. 그런데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이것도 전국 최하위입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평균이 58.33%인데 전라북도는 36.21%입니다. 이것은 이웃 전라남도로 보면은 71.80%를 확보했어요. 이웃 광주를 보면은 64%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 예산이 최하위권이다. 그리고 종합평가도 질문 아주 낮은 수준이다. 뭐 질문하신 걸로 예. 하고 답변 예. 1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정확히 아시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 예산에서 국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외교를 뺀 증가율을 똑같은 5% 수준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도 중에 규모상으로는 4번째로 크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5개 시도가 6조 원대 이상이 딱 5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는 2위라는 사실이고요. 증가율은 규모가 커질수록 더 이상 커지기보다는 오히려 늘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예, 과거에 교부세과장 예산 업무를 직접 봤던 실무적인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오히려 힘을 합쳐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 힘을 좀 보태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산은 질문하실 어떻게 내용은 하느냐에 따라 예, 달라집니다. 김 제가 의원님, 질문한 것은 질문하실 후보 예, 질문하실 내용은 아니, 다른 공약 질문 시간을 이행을 드릴 위한 예산 테니까 확보가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됐는데 지금 예. 국가 예산 확보 예, 답변을 하셨어요. 예, 토론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계속해서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공통질문 3번째 순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대한방직 부지와 이서 묘포장 등의 개발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도유주도 일부 포함된 곳이어서 이 땅의 개발과 관련해 전라북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드립니다. 이번에 김춘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종합운동장 부지는 우리 도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방림방적 부지도 저는 개발을 하면서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은 수천억 대의 이익이 생깁니다. 바로 이러한 이익을 재벌이 아닌 우리 시민과 도민한테 돌려주는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거기를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창업하고 할 수 있는 거기에 그 ICT와 결부한 그런 청년 창업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바로 미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하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바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송하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지사 재직 시절에
대한방직 부지나 이서 묘포장은 현장을 방문하면서 나름대로 해법을 많이 국리화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방직 부지는 약 6만 7천 평인데 도심지 안에 있다는 점, 이서묘포장은 6만 3천 평인데 도심 외곽에 있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지의 성격에 따라서 개발 방식도 달라져야 될 것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도민들 그리고 전주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떤 공공기관적 성격이 입주하는 게 좋은 건지 또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도심 속에 힐링 정원이 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컨벤션 센터 같은 마이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등등을 아주 복수적으로 해법을 놓고 앞으로 도시 기본 계획의 변화를 보아가면서 도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방침을 정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이번엔 전북의 지역 갈등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새만금 경계를 놓고는 군산, 김제, 부안이 그리고 옥정호 수면 개발을 놓고는 정읍과 임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지역 갈등이 전북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초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묘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이번엔 송하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새만금 경계구역 또 옥정호의 수자원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 고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안도 어떤 면에서 일정 부분 이미 해결책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새만금은 어차피 소송이 제기되면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해법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옥정호 역시 임실, 정읍, 순창 그리고 도가 중대가 돼서 합의를 두 차례나 거쳐서 전 도민들에게 합의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를 따라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수면 개발과 수변 개발 중에 수면 개발은 당연히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용역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수변 개발은 비교적 자유롭게 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지역 발전에 효과를 거두도록 할 것입니다. 네, 다음 김춘진 후보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 이게 갈등은 어디나 상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전북은 갈등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저는 푸는데 수급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우리 대통령께서 고리 원전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바로 수급민주주의를 도입을 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 그리고 전문가 많은 분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만일에 이익이 되는 지역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지역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는 지역, 손해를 보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그만한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민주주의 원칙을 도입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집중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집중토론은 후보자 주도의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자유로운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에게 주어진 총 7분의 시간 동안 질의응답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먼저 김춘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송 후보님, 보면은 작년에 우리 촛불 시위가 많았습니다. 촛불 정신, 즉 전북의 정신입니다. 동학의 정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지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전라북도에서 18번의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 대통령께서 2016년
말일 날 12월 31일 날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못 본 것 같고 한 번도 거기에서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참석을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후보님 참석을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오거리에서 같이 만나서 저는 현직에 있으니까 현장에서 격려만 하고 우선은 현직의 일을 보시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저는 거기서 같이 만나서 격려를 하고 떠났고 그 뒤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광화문 시위라든지 또는 깐이 있을 때마다 저는 도지사로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도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많은 강렬한 욕구들을 표현해왔다는 점에서 현직에서 일하는 분과 우리 김 후보께서는 현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집회 행사장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대통령과 옆에 제가 나란히 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금 촛불을 들었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촛불 제가 그래서 우리 나중에 끝나고 18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하셨어요. 우리 전주 후보님께서도 전주 집회에서 현장에 나가셔서 하신 데 대해서 저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잘하셨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정신적인 측면이나 행동면에서는 같은 뜻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함께 해주시기를 혹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공무원이라서 참여를 못했다. 공직에 있었고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촛불 정신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정신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서울시장이라든가 다른 시장 도지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개 발언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을 그때 드립니다. 그분들은 대선 후보자들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대선 후보가 아닌 분들도 그랬습니다. 자, 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광주시장이라든가 대전시장이라든가 다 현장에서 발언했습니다. 자, 보면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 지사님께서 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 해서 도민들이 매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후보께서 완벽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다가 봤어요. 그랬더니 TV 방송에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인터넷 기사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해 말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고 2016년 12월 달에 이게 받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 9월 19일 17시 55분에 TV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 건강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벽합니다. 지금 약해 보이십니까? 염려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동안 보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왔고 어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도 함께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님은 의사셨죠? 네, 지금 히포크라테스 선서 보셨죠? 지금 저 말씀이 제가 질문 시간입니다. 의사윤리 지침 저는 지금 답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니 답은 이제 의사윤리 지침에도 분명히 이건 본인이 그리고 이건 공인입니다. 바랍니다. 공인이고 이건 대통령의 건강이나 또 예전에 왕의 건강 이것은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지사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호주에서 2017년 베어드 주 총리는 가족들이 이 고통을 받는 걸 더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사퇴를 했고 또 제프 갤럽이라는 그런 주 총리 주지사는 자기가 건강이 나쁘다고 그래서 질병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수술하신 것은 사실입니까? 시술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그동안에 안 했다고. 단 지금은 더 하시던지. 건강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 완벽한 수치라고 지금은 하는 밖에 것은 돌아다니면 제가 후보님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뭐 하루에 잠 2-3시간 자고 2달 이상 동안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사께서는 끝나고 지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께서 지금 이 종합운동장 그 개발하는 분데 있죠. 지금 사무실을 지사께서는 어디다 내고 계십니까? 저는 공식적인 사무실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사무실은 현재 없습니다만 경선을 대비하기 위한 사무실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이게 지금 사무실을 가봤어요. 자, 이 사무실 앞에서 제가 도로에서 명함을 넣어줬습니다. 롯데 시네마 건물입니다. 명함을 자기네 땅이라고 못 나눠주게 하는 거 왜 그런가 했어요. 이렇게 재벌이 갑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갑질하는 재벌 롯데에게 종합개발권을 주겠다 하는 것은 저는 의혹이 시민들한테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무실이라고 써 있고 이게 분명히 이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에 임대료를 내고 계십니까? 안 내고 계십니까? 네.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언제부터 내셨습니까? 네. 진직의 계약 때부터 냈습니다. 네, 송하진 후보 순서입니다. 송하진 후보께서는 답변을 질문 시간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송하진 후보 질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은 제가 이해를 못할 정도의 질문만 하시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공약 이행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이 과거에 17, 18, 19대 때 국회의원 하시면서 많은 공약을 하신 걸로 저희들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중에 2016년도 데일리메디라는 언론에 보면은 김 의원님의 공약 이행률은 48.8%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들겠다. 부창대교를 건립하겠다. 흥덕 부안간 23번 국도 학포장 사업을 하겠다. 고창의 한전연수원을 유치하겠다. 부안의 전북 교육 수련원을 유치하겠다. 등등의 공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지켜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23 공약을 가지고 자꾸 저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홍보물에 보면은 2012년도입니다. 정권교체 선봉이 되겠다. 정권교체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것도 공약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공약을 왜 지키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내가 데일리메디어에 대해서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는 제가 공약 이행률이 거의 완벽하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도 공약 이행률이 최상위권입니다. 이미 이것은 다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믿겠습니다. 최상위권, 거의 야당에서는 최상위권, 여야 합쳐서 최상위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부장 사업도 이것은 제가 이 공약을 내서 제가 2016년에 국회의원 그만두기 전에 예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건데 국도 23호 통과시켜서 지금 사업이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약을 했지만은 전체 공약한 많은 사업 중에 예를 들면 새만금 도로 높임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공약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 방조제가 튼튼한 방조제가 됐고 안심하는 방조제가 됐죠.
바로 새만금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약이 이행이 됐지만은 제가 질문한 이행을 시간이니까요. 여기에서 이행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한 것 중에 그래서 이행을 아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8대 국회의원 때 보면 부안고창을 돌아오는 고향으로 만들겠다. 또 19대 총선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또 20대 총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데 국가가 이런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본다. 부안 독립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국가 책임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저한테는 300만 인구가 안 됐다고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논리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모순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따지는 것이고요. 당시에 돌아오는 고향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좀 죄송하지만 돌아오는 고향이라고 했던 그 지역이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임기 내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호 모순되는 질문을 서로 하지 마시고 제가 주장하는 말씀은 다 같이 고민하고 아픔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인구는 전 지역이 다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김춘진 후보께서도 도당위원장을 하셨고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저와 똑같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구 늘리기에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질문을 저한테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을 한 목적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 많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출산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이 법안이나 정책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돌아오는 부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귀농 귀촌자를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창이나 부안이 고창은 귀농 귀촌자가 거의 전국에서 1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부안도 귀농 귀촌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돌아오는 고향이라는 것은 귀농 귀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국가 책임론을 한번 또 이제 말씀하시죠. 국가 책임론은 거대한 이런 저출산 문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이미 시행이나 작은 문제는 지역 지방 정부에서 협조해서 같이 해야 되겠죠. 바로 이제 국가는 여기에 따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국가가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거기까지만 하위권입니다. 하시고 제가 질문을 또 그래서 하나 그 더 국가가 하겠습니다. 책임론은 네. OECD 예산에 맞는 그런 예산을 시간이 많이 늘려라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종합경기장을 친환경 복합 산업 공간으로 만들고 실리콘으로 개발하겠다 하셨는데 종합경기장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고 공약도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충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우리 종합경기장 문제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지금 못다 하신 말씀은 다음 세 번째 자유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새만금이 특별 행정구역으로 분리돼 후보자가 이곳의 지사를 맡게 된다면 후보께서는 무엇을 새만금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송하진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예. 새만금을 특별자치도로 분리한다는 안은 매우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일을 가정하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새만금의 성장 동력은 지금과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40년 이상을 새만금의 개발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리된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서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새만금의 많은 SOC라든지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이 전라북도에 올 수 있도록 더 힘차게 해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고, 만약에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따로 분리한다면 행정구역의 분리 문제로 심각한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춘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의 특별행정구역 문제는 저는 찬성합니다. 새만금이 각 지자체별로 나눠져서 개발하게 되면은 이것은 종합적인 명품 새만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하나의 행정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 수렴을 해서 체결 방법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에는 역시 물류적인 중심지가 돼야 됩니다. 자, 하늘길, 공항, 그다음에 철도, 고속도로, 또 항만. 그래서 새만금의 이 항만이 민자와 국비가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항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는 국비로 전환을 해야 된다. 또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류 중심들을 만들어서 새만금 식량 기지 및 복합 가공 공장을 설립을 한다면은 여기에 세계적인 식량 회사들이 여기에 유치를 해서 반드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집중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집중토론 역시 자유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자유로운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총 5분의 시간 동안 질의응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춘진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먼저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방림방적 그 부지를 입찰한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 무슨 말씀이지? 저는 방림방적에 입찰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부지. 방림방적이라는 여기 회사는 지금 아까 얘기한 없습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하다가 말하셨는데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그것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공약을 발표할 당시에 아까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 말한 대로 예산 규모라든지 재원 대책 그리고 사업 기간, 사업의 목적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공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최대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우리 자체 예산은 자체 예산대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차질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자랑스럽게 공약 이행이 1, 2, 3 공약이 허구 공약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92%의 평가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퍼센트는 아까 말씀 안 드렸고 제가 84%인데 매니페스토 운동 방식으로 하면 92%입니다. 자, 그게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 네. 여기 매니페스토 운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2017년 말까지입니다. 전북이 36%에 불과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아니 이웃 전라남도는 71%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64%. 장기적인 공약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는 58%입니다. 그래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북이. 그러다 여기에 이제 이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은 이미 예산을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총계가 11조 586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조 3천억 분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시간을 좀 드리시죠. 네. 자, 공약 이행률이 높다는 얘기는 공약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정상이 아닌 공약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장기적 공약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장기 사업의 경우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액수 자체로는 현재는 적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그 끝마무리까지는 결국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다 확보되게 돼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예산, 작은 사업을 벌리면 이행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규모가 큰 기반이 닦여져야 하는 공약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전북 발전에 위해서는 훨씬 유리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장기적인 공약들을 많이 제시했었다 하는 점을 우리 말씀을 보면은 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 평가가 92%입니다. 종합 평가는 이 95점 이상 되는 시도가 6군데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 평가에서 아주 미흡한 저는 성적이라고 봅니다. 17개 시도 중에 목표 달성률은 여기 보면은 종합 가장 평가를 높은 말씀드립니다. 증가를 그래서 말하는 그건 겁니다. 이행 평가가 그렇습니다. 아까 단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이행 사업은 높지만은 그러나 종합 평가에서는 이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장기적인 사업이 많을 경우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후보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발로 뛰었습니다. 예. 제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도민들께서 다 알 겁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인사를 하는데 찍어서 인사하는 경우가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본인이 예. 찍어서 인사하는 데는 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번 그 말씀인지 무슨 이해를 잘 강의 못하겠습니다.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고 이게 녹취록까지 있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찍어서 하는 인사를 안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 네, 있죠. 예,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후보 질문 순서이기 때문에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김 후보께서는 모든 것이 꼴찌다, 모든 기록이 하위다 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대부분의 주제이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거시적 경제 지표상으로는 매우 하위권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불리한 또는 매우 기반이 닦이지 않은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치 제 시대에만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1인당 지역 총소득이 2007년도에 16위였고 2010년도에 15위였고 13년도에도 16위였고 지금도 16위고 15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탄소산업이라든지 또는 토탈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일으켜서 거시경제 지표를 끊임없이 올려놔야지 앞으로도 제가 볼 때 10년, 20년에 그렇게 쉽게 거시경제 지표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경제학이라든가 정책학 이론을 배우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답변 시간은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은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 하위권에 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이 하위권에 있는 것은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입니다. 그것이 제일 큽니다. 재정 자립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율을 보면은 국가 예산이 지난 4년 동안 27.7% 늘었는데 우리는 7.4%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동안에 못 가져온 예산을 약 4조 정도 됩니다. 반드시 제가 8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또 두 우선 번째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좀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그건 실현 가능한 공약입니다. 실현 제가 가능한 것은 힘 있는 예산을 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대목이고요. 자, 우리 지금 국가 예산 증가율로 했다면은 전북 예산이 거의 8조 가까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그지에 우리가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 증가율만큼 확보를 하면은 저는 1년에 4.5%만 예산 증가하는 걸 확보를 하면은 8조 원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 정부에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겁니다. 중앙과 청와대와 또 국회와 이런 분들과 함께 서로 설득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제가 오히려 거꾸로 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상대를 끌어내리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같이 보태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제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은 가급적이면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후보께서는 2005년 7월에서 11월에 걸쳐서 한국치정회에 의과병원 의료보수표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의정활동비 명명으로 의협 간부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는 징역 6월에 선고유예, 추징금 1,000만 원의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남용해서 수집한 자료를 취업에 제공하고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명백하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10만 원짜리 후원금을 넣은 겁니다. 1,000만 원의 현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10만 원짜리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11만 원씩 환급받은 겁니다. 문제는 치과의사협회에서 의료보수표, 그러니까 일반 수가, 이것은 홈페이지에 다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공한 대가로 그걸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든가 또 이런 여러 사람들이 했고 그분들이 11만 원씩 다 환급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일부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300만 원 제공한 건 무죄 판결 받았고. 이것으로 일부 자유토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가 기록도 없습니다. 네. 지금 토론 과정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중복돼서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의 발언 순서가 지금 변동이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각 후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송하진 후보는 그동안 행정가의 길을, 그리고 김춘진 후보는 줄곧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장점과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하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행정가 길만 걷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3선 선거를 치른 사람입니다. 이미 저는 어디에도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인 경력 3선에 행정 경력을 25년 이상 가지고 있고 합쳐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정치와 행정의 길을 같이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까지 모두 거치는 어찌 보면 정치와 행정을 고루 경험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학 박사학위까지 정책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론과 실무도 함께 겸해서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단점이라면 너무나 정치 행정 쪽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과학적 또는 자연과학적 지식도 같이 합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답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춘진 후보 말씀하십시오. 역시 저의 장점은 부지런한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와 또 삼선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중앙에 인맥이 많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전라북도 선거를 총괄하면서 1위의 득표율로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은 힘 있는 도지사가 될 수 있는 배경입니다. 또 아울러서 저는 그동안에 키스트의 책임 연구원으로서 신소재 개발한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력도 가지고 있다. 또한 저 김춘진은 약속을 잘 지킨다. 이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이라면은 저 김춘진은 조직력이 없는 것, 조직 선거 못하는 것, 그리고 돈 선거 못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단점이라고 봅니다. 네, 토론장의 열기가 무척 뜨겁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정리하며 마무리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시간 관계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기조 연설과 같은 순서입니다. 먼저 김춘진 후보 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죠? 저 김춘진은 시대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위기의 전북을 희망의 전북으로, 새로운 전북으로 바꿔놓겠다 하는 야심찬 신념에 의해서 도지사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많은 중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예산 확보 제대로 못하는 거,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평균 이상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가 예산 증가 이상으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전북이 떠나는 전북입니다. 새로운 전북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촛불을 들었듯이 내일 모레 실시하는 우리 휴대폰 경선에서 반드시 김춘진과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송하진 후보 순서입니다. 예, 도민 여러분, 도민이 체감하는 성공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시대를 조감하고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앙과 지방, 정치와 행정,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선 6기에 거둔 정책 성과를 발전적 진화를 이뤄냄으로써 성공으로 이뤄내겠습니다. 새만금과 혁신도시 동북권을 혁신성장의 3대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국제공항을 기필코 이뤄내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전북이 변방으로 전락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 모든 것을 바쳐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정한 정책 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셨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